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진행을 맡은 미녀 MC 한지혜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 유권자 친구들을 랜선으로 초대했는데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화면 대고 인사해줘요. 야, 반가워요. 에너지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은데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손 들어보세요. 오, 자, 14살이다. 오, 많이 들어오네요. 18. 고등학생 있나요? 고등학생 친구들도 조금씩 보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고등학생 친구들도 투표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거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모인 친구들이 대표 학생들이겠죠? 관심이 많은 만큼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미래 유권자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옆에 도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은지 초빙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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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좀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까 평균 14살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랜선에 모인 친구들 모두 투표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친구들부터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이 선거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마침 생일이어서 딱 만 18세가 되면요.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거 당일날 생일인 청소년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선거 당일이 생일인 친구들은 첫 투표도 하고 또 생일 파리도 하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이 되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 선거권을 가지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막 더 생길 것 같은데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만 18세 학생들의 첫 선거였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66.2%로 2000년대 들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해서 해외 언론들도 취재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물론 66.2%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혜 씨 혹시 학창 시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66점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갑자기 그런 질문을 확 들어오시면은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멋지세요. 그렇군요. 물론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6점이 지난 시험 점수에 비해 많이 오른 거라면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100점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66.2%에 안주하지 말고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나머지 30%가 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투표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거나 콘서트장에 갈 때, 또 놀이동산에 갈 때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표는요, 돈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공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공짜표는요, 써도 그만, 안 써도 우리가 그만이니까요. 근데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 투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꽤 비싸다고요. 네, 한 표당 우리 투표의 가치가 약 4,7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네? 4,700만 원이요? 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은 약 512조 3천억 원이고요.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할 재정 규모는 2,049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당 투표의 가치는 약 4,700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자질없는 대표가 선택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와, 근데 4,700만 원. 근데 제가 1년 동안 버는 수입보다 많은데요? 투표를 안 하면 그 좋은 자동차 한 대를 그냥 폐차시키는 거랑 똑같네요.
네, 물론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선거로 뽑힌 한 사람의 대표가 그리고 그들이 모인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한 표의 가치는 앞서 환산한 액수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요? 투표용지 인쇄나 투표소 개표소 설치비, 홍보비 등 선거에 드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겠네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꼽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첫 번째가 투표의 가치를 잘 몰라서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투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표는요,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 가지. 자, 원칙을 알고, 공약을 보고, 행동을 하고. 선생님,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제가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화면에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 규칙 보이시나요? 네, 우리 주혜 씨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만 18세 이상인 주민 중 국어시험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제2조, 누구나 한 표씩 갖되 재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 예외적으로 2표씩 갖는다. 제3조,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 있다. 제4조, 주변에서 물어올 경우 진실한 태도로 누구를 뽑았는지 이야기해줘야 한다. 선생님, 근데 이거 잠깐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선거의 4대 원칙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겁니다. 근데 설마 진짜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게요. 네, 1조와 같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따로 둬서는 안 되겠죠?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성별, 신분,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거의 4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보통선거이고요. 2조와 같이 누구는 한 표만 갖고 누구는 2표씩 줘서도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이처럼 신분, 학력, 재산 등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하게 1인 1표씩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인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 네, 그렇다면 우리 3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아무리 그 가족이라도 투표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걸 세 번째 원칙인 직접 선거라고 직접 선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 4조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걸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선거의 네 번째 원칙인 비밀 선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네 가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아마 여기 모인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투표용지가 되게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고요. 총 300명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253명은 각 지역 선거구마다 한 명씩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이고요. 나머지 47명은 전국을 단위로 선출하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 중 한 명과 선호하는 정당 하나, 이렇게 투표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투표용지 색깔이 달라서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외에도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4년에 한 번씩 선출합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말하는데요. 이때 교육감도 함께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 어떤 선거가 얼마 만에 치러지는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투표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더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응번 뽑으라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막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이 사람 꼭 찍어야 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사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우리가 투표권을 주기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했었죠. 근데 물론 어른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경청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미래 유권자 친구들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대표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유권자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어떤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투표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주혜 씨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을 잘 살펴보는 일인데요. 혹시 주혜 씨 매니페스토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니페스토. of course, 당연히 알죠. 저 수석 졸업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저 알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그냥 말하면은 제가 너무 똑똑해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주혜 씨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상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That's right. 그거예요, 매니페스토. 와우. 공약, 약속 그거 있잖아요, 이거.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지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한 후보자의 인상이 좋아서 또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투표에 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보고 투표하자는 뜻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꼼꼼하게 본다는 뜻은 뭘까요? 꼼꼼하게 본다라. 후보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선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해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일정은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지 등을 봐야 하는데요. 좀 더 쉽게 학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2명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공약을 말했습니다. A 후보자는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B 후보자는 칭찬 우체통을 만들겠습니다. 주혜 씨는 어떤 후보에게 한 표 던지고 싶으세요? 저는 저 같으면은 B 후보에게 표를 줄 것 같아요.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A 후보의 공약은 나중에 공약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 공약은 어떤가요? 보다 구체적이죠.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할 일이 생기면 칭찬받을 친구의 이름과 내용을 써서 넣을 수 있는 칭찬 우체통을 만들겠대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과 칭찬이 서로 오가다 보면 당연히 학급의 분위기는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라고 했죠. B 친구는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겠대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교실 뒤편 빈 곳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B 친구를 뽑아야겠습니다. 뽑히면 바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네요. 저도 그 선거 공보물이 오면은 시간 내서 좀 자세히 보거든요. 그런데 간혹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가능한 걸까 싶은 그런 허황된 것들을 약속하는 후보자들도 많더라고요. 좀 과장하자면 뭐 거의 세상을 내가 구하겠다라는 막 히어로 같이 말도 안 되잖아요. 후보자들 스스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오늘 참석해준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나중에 한 장의 투표용지가 자신의 손에 쥐어졌을 때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현명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수업 들은 친구들은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행동을 하라인데요. 네,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30마리의 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중 20마리의 새가 잠시 뒤에 날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잠시 뒤 30마리의 새 중 과연 몇 마리가 남게 될까요? 당연히 10마리. 겠지만 이렇게 쉬운 답이라면 물어보지 않으셨겠죠? 네, 눈치가 빠르신데요. 덜컥 10마리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먹은 거는 20마리이지만 그걸 실천한 새가 몇 마리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제가 그 날아가기로 해놓고 안 날아간 새네요. 저는 다이어트 계획을 정말 매일매일 세우거든요. 내일부터 저녁은 굶어야지 굳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바로 배달앱 탁 해가지고 치킨 시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참 힘들죠. 그래서 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민주시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해도 결국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참여한 이 시간도 자칫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비로소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의 마음가짐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리지만 얼마 뒤에는 만 18세가 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만 18세가 되면 나의 소중한 권리를 기권하는 기권자가 아닌 유권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뭐야, 이거 명언 또 준비해 주셨네. 그렇게 멋진 말씀 하시면은, 마지막 말씀, 왠지 모르게 또 막 뭉클하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꼭 행동에 나서는 대한민국의 멋진 유권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선생님을 통해서 투표의 가치도 제대로 알게 됐고, 또 투표 방법 3가지, 원칙을 알고 공약을 보고 행동하고, 요 3가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유권자가 된다면 앞으로는 66점이 아니라 70점, 80점, 나아가 100점까지 여러분들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한데요. 저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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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 인류가 우리 문화를 사모하는 문화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노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K-팝이 세계 음악의 키를 쥐고 영화, 드라마가 글로벌 엔터 산업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신 문화국가 한류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를 실시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력자를 숭배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는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선거를 통해 위정자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의 참여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권자가 선거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하여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류처럼 우리 정치 문화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유권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랜선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박수! 규칙은 매우 간단해요. 질문을 잘 듣고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한 정답지에 표기해서 화면을 향해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막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고, 막 요렇게 들고, 막 이런 거 곤란해요. 정답이 잘 보일 수 있게 크게 써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진이 정답자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잘 보이게 들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그대로 다음 문제를 풀면 되고요. 틀린 친구들은 화면을 잠시 꺼두시면 됩니다. 여기 모인 친구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멋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양심껏 랜선 퀴즈에 참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최후의 3인에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답을 적어주시고요. 아직 들지 마세요. 아직 들지 마세요. 자, 제가 3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친구들 진짜 똑똑하다. 맞춘 친구들이 많네요. 네. 자, 정답은요. 5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유권자의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5월 10일이었고요. 틀린 친구들이 간혹 보였어요. 이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꺼주시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가볼까요? 투표는 선거일 기준 만 몇 세부터 할 수 있다. 만 몇 세 이상일까요? 이것도 아까 수업에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나왔고요. 아까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운트 갑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바바밤밤. 와,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제 정답은 18살이었죠. 네, 숫자로 18이었어요. 야, 우리 친구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시면 안 되는데. 저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의 다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평등선거 원칙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주세요. 문제가 좀 길기 때문에 읽으시고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끝!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늦게 하면 안 돼요. 늦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셨어요.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BX였어요. 정답 맞추신 친구들 축하드리고요. 틀리신 친구들은 화면을 잠시 꺼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갑니다. 사전 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운트 바로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요, X였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친구들이. 자, 그럼 빨리빨리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서 엄지척 V 표시를 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그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운트 셉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O였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투표를 한 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 적으시고 이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와우! 언버리버블. 이거 곤란한데? 정답은요, X였습니다. 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잘 맞추신 친구들 자기 자신에게 박수. 야, 와, 이 정도까지 다 맞추신 친구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훌륭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시고 바로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주세요. 조금 갈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 몇몇 틀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심껏 네, 화면을 꺼주시고요. 정답자들은 바로 이어서 다음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바로 앞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답을 맞춰주세요. 카운트 셉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다음 퀴즈 가도록 할게요. 선거인이 실수로 투표용지를 찍거나 기표를 잘못했을 때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적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화면에 정답 띄워주세요. 정답은요? X였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는 찍거나 임의로 철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은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딩동댕동. 아니, 잠깐만,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저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친구들. 다음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후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주세요. 친구들 다 맞췄어요. 정답 O예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서 저희가 난이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문제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만 몇 세 이상일까요? 만이에요, 만.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지금 빨리 들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정답. 자,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만 40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명 남아있죠? 세 친구. 드디어 3명의 미래 유권자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세 친구의 각오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친구들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채은 학생 들려요? 네, 자, 우리 채은 학생 최후의 3인에 들어왔어요. 자, 각오 한마디. 2 이상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자, 이어서 또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아 학생 맞나요? 남은 문제들도 열심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남은 문제도 열심히 해서 꼭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어람 학생.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더 해줘. 더 해주세요. 각오 더. 1등을 향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우리 미래 유권자만이 남아 있는데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외래어로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또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우리 어람 친구는 작성을 마쳤네요. 자, 그럼 카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바바밤. 와우. 자, 정답 들어주세요, 우리. 자, 채연 친구. 매니 코스트. 비슷했다. 아까워요. 자, 정답은 바로 매니페스토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채연 학생도 너무 잘했어요. 채연 학생은 3위입니다. 3위.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바로 최후의 1인을 뽑기 위한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거일에는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갈렸어요. 자, 여기서 최후의 1인이 탄생합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였어요. 자, 최후의 1인 이승아 학생 축하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최후의 1위는 이승아 학생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자, 우리 어람 친구도 우리 너무 축하드려요. 2위 하셨어요. 2위도 너무 잘했고 우리 1위한 승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승아 학생 마지막 문제 이거 찍었다. 알고. 네, 알고 와. 있었어요. 이야, 역시 최후의 1위는 다르네요. 자, 그럼 랜선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채은 학생 화면 향해서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바로 이채은이에요. 이채은 학생 축하드리고요. 상장 드립니다. 상장 공명선거상. 위 학생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온택트 민주시민교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부열. 다들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야,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유권자상 시상하겠습니다. 자, 박어람 학생 화면 향해 손 흔들어 주세요. 저기 있네요. 자, 어람 학생 축하하고요. 상장 미래 유권자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어람 학생 축하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의
1인에게 민주 시민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학생 어디 있어요? 승 학생 화면 향해서 손 흔들어 주세요. 우리 승 학생 어디 있죠? 자, 상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민주 시민상. 위 학생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온택트 민주시민교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부열. 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야, 자, 그러면 최후의 1인인 우리 이승 학생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1등 소감 부탁드릴게요. 미래 유권자로서 이렇게 민주시민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정말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최후의 1인답게 소감도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3명의 미래 유권자 친구들이 대표로 시상을 했지만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멋진 미래 유권자가 되기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했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박수! 야, 우리 또 우진 친구가 아쉬워요 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네요. 5월 10일, 오늘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도 참여하고 퀴즈도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선거와 정치 참여를 통해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죠? 약속! 미래 유권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안녕!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나의 진정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 등을 잘 살펴서 정직하고 절차에 맞춰 선거에 지혜롭게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투표 원칙을 지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사회 발전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을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 깨끗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바람직한 유권자.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않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적극 비판적인 시선으로 공약을 살피고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볼 줄 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공약과 앞으로의 실천을 올바르게 선거할 줄 알고 선거 투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미래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사라질 수 한편은 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의 미래 선거에 꼭 참여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유권자의 생각과 의견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며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권리이기 선거권을 마다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국민들이 더욱더 선거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